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 백두산 북쪽 기슭지하 30m 지점에서 한 탐사팀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만들어낼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그것도 아주 먼 옛날의 손으로 다듬어진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덮였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미스테리 블랙박스가 그 침묵을 깨겠습니다. 백두산, 해발 2744m,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한민족의 성산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단군 신화는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곳, 인간 세상이 시작된 곳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언제나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화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백두산 신화가 단순한 전설이 아닐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백두산 일대의 지질 구조는 매우 독특합니다. 화산 지형 특유의 용암 동굴과 지하 공동, 그리고 천지로 흘러들어가는 복잡한 지하 수맥이 얽혀있는 이곳은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백두산 주변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한 흔적이 꾸준히 발견되어 왔습니다. 석기, 토기 파편,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2019년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인근에서 진행된 도로 공사 도중 공사 인부들은 굴착기 삼날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안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반이 아니었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드러난 것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들이 줄을 맞춰 배열된 구조물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직선과 직각, 그리고 규칙적인 간격. 전문가들이 긴급 투입되었고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습니다. 이후 이 발굴 현장에 대한 공식 발표는 단 한 줄로 끝났습니다. 추가 조사 중.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발굴 현장에 대한 공식 보고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비슷한 시기 조선중앙통신이 아닌 외부 경로를 통해 흘러나온 정보에 따르면 북한 쪽 백두산 기슭에서도 유사한 구조물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탈북 연구자들과 한국의 일부 고고학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공유되었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의 신원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구조물이 어떤 문명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유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두산과 인접한 압록강 상류 지역, 그리고 두만강 유역에서 지난 수십 년간 발견된 유물들 중에는 기존 동북아 문명의 연대기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청동 거울입니다. 2000년대 초반 연변 지역 한 농가의 밭에서 우연히 발견된 청동 거울 하나가 학계에 보고되었는데 그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 문제였습니다. 그 문양은 고조선의 것도 고구려의 것도 부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존 문명의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의 문양이 멀리 떨어진 두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요하 문명 유적지, 또 하나는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인근 유적지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고고학자들은 문화 접촉이나 교류의 증거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문제는 발견된 유물들의 연대 측정 결과였습니다. 일부 유물들의 연대는 기존에 알려진 이 지역 최초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천 년. 그것은 단순한 오차 범위가 아닙니다. 요하 문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 내몽골 자치구와 랴오닝성 일대를 흐르는 유하강 유역에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이 문명은 기존 중국 문명의 기원에 대한 모든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기원전 6500년에서 기원전 3000년 사이에 번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명은 황하 문명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존재했으며 옥기를 사용하고 용문양을 숭배하고 정교한 재래의식을 가진 고도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하 문명의 분포 범위가 지속적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 동북쪽 끝자락이 백두산 인근 지역과 닿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유하 문명의 영향권이 백두산까지 뻗어 있었다면, 혹은 그보다 더 오래된 별개의 문명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존재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단군의 건국 시기, 기원전 2333년. 이것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숫자입니다. 오랫동안 신화로만 취급받아온 이 연대가 최근 일부 학자들에 의해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천문학적 기록, 기후변화 데이터, 그리고 새롭게 발굴된 유적지들의 연대를 종합하면 이 시기 백두산 인근에 어떤 형태의 집단이 집약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화가 역사가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두산 천지 아래 약 20km 깊이에는 활성 마그마방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마그마방의 존재는 역사적으로 백두산이 여러 차례 대규모 분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 가장 대규모 분화는 기원 후 946년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밀레니엄 대분화입니다. 이 분화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 중 하나로 분출된 화산재가 일본 홋카이도는 물론 그린란드 빙하에서도 검출될 정도였습니다. 이 분화로 인해 백두산 인근의 모든 것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건물도, 사람도, 그리고 그들이 남긴 문명의 흔적도. 하지만 화산 지형은 한 가지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용암은 파괴하지만 동시에 보존하기도 합니다. 폼페이가 그랬듯이 만약 분화 직전까지 백두산 인근에 고도화된 집단이 존재했다면 그 흔적은 단순히 불태워진 것이 아니라 화산재와 용암 아래 봉인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이 지금 조금씩 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의 이야기입니다. 백두산 일대에서 수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목격담들이 있습니다. 밤하늘 아래 천지 위로 기묘한 빛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들. 현대에 들어서도 이 목격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등산객들의 SNS에는 천지 위에서 촬영된 설명하기 어려운 발광 현상 사진들이 간헐적으로 올라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것을 지각 변동에 따른 압전 현상, 즉 암석이 눌릴 때 발생하는 전자기 발광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충분히 과학적입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이 그 빛을 보았다면 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리고 그 빛이 가장 자주,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면? 질문은 계속됩니다. 2023년 한 국제지질 탐사팀이 백두산 일대에서 지하2과 레이더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탐사의 목적은 화산 활동 모니터링이었습니다. 그런데 탐사 중 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지하 약 25m에서 35m 사이의 특정 구간에서 규칙적인 공동, 즉 빈 공간의 패턴이 감지된 것입니다. 자연적인 용암 동굴의 무작위적 형태와는 달리 이 공동의 패턴은 일정한 간격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탐사팀의 일원이었던 한 연구자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이 저런 패턴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건 설계된 것입니다. 그 탐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이 지역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라는 지정학적 민감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공개가 보류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요? 백두산 아래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 구조물을 현재까지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 가설, 요하 문명의 동북 분파. 요하 문명을 일군 사람들 중 일부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백두산 인근에 정착했고 그들이 독자적인 문화와 구조물을 남겼다는 가설입니다. 이 경우 백두산 문명은 요하 문명의 자손 문명이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가설, 고조선의 실체. 기원전 2333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백두산 인근에 형성되기 시작한 집단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고조선의 원형이라는 가설입니다. 이 경우 고조선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한,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정교한 문명이 됩니다. 세 번째 가설, 완전히 독립적인 문명. 이 중 가장 충격적인 가설입니다. 동북아시아 어느 문명과도 계통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독립적으로 발생한 문명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가설이 맞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알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는 땅 속에 묻힙니다. 백두산 아래에 무엇이 있든 그것은 기록되지 못한 우리의 역사이거나 혹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누군가의 역사일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이 완전히 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정치적 경계가 사라지고 과학적 탐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날. 그날 백두산은 다시 한번 인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건넬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일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이야기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이제 조금 다르게 들리시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진 곳 미스테리 블랙박스 채널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미스테리 블랙박스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켜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테리 블랙박스였습니다.